고대 그리스 시대 지중해의 풍요로운 기후는 사람들을 아고라 광장에 모여 토론하게 했고, 토론은 철학과 논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고라 광장의 인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인싸들은 땡땡 학파라는 이름으로 뭉쳐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만물은 모두 정지해 있다고 주장하던 엘리야 학파의 제노는 반론술의 대가였습니다. 반론술이란 역설을 던집니다. 자, 반박해봐. 반박할 수 없으니 내 말이 맞지? 이런 황당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수학사에서 유명한 제논의 역설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골편. 엘리야의 제논. 아킬레스와 거북이. 제논과 나비 효과.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엘리야 학파의 제논, 스토아 학파의 제논 두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 학파의 제논입니다. 엘리야 학파는 제논의 스승 파르메니데스가 창시하였으며, 만물은 모두 정지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애제자였던 제논은 스승의 주장을 뒷받침할 멋진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이 에피소드는 오늘날 제논의 역설이라 불립니다. 제논은 많은 역설을 살포하여 적이 많았으며, 피타고라스 학파를 공격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목이 잘리기 전 제논은 왕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대보시지요. 라고 말했고, 왕이 귀를 대자 귀를 물었다고 하며, 목이 잘린 후에도 계속 물고 있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혀를 가진 무한 체력의 사나이 제논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제논의 역설 중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화살의 역설입니다. 화살을 쏘아 날아가는 동안 아무 때나 사진을 찍어보면 화살은 멈춰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어떤 순간에 사진을 찍어도 화살은 항상 정지해 있으므로 화살은 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르르륵 찍은 사진들을 빠르게 넘기면 동영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연속적인 동영상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에는 놓친 장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또 다른 실수가 존재한다는 실수의 조밀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동영상을 계속 자르면 매우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쪼개어지지만 사진으로 쪼개어지진 않습니다. 사진을 모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의 역설입니다. 경주마가 100m 떨어진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전체 이동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 후 남은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하며, 계속하여 남은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무한히 많은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하므로 경주마는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무언가를 무한히 더하면 당연히 무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첫째 항 A 공비 R인 무한등비급수는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1 빼기 R분의 A에 수렴합니다. 경주마가 첫 중간 지점까지 가는 시간을 A라 하면, 계속되는 중간 지점까지 시간이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주마의 이동 시간은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땡땡땡은 1 빼기 2분의 1 분의 A, 즉 2A가 됩니다. 즉 2A라는 유한한 시간 내에서 경주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제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아킬레스와 거북이 역설입니다. 육상선수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빠르고 거북이보다 100m 뒤에서 출발합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지점까지 100m를 달리면 거북이는 10m를 나갑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나간 지점까지 10m를 달리면 거북이는 1m를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가 1m를 달리면 거북이는 0.1m.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분법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기까지의 거리는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0.1 더하기 땡땡땡은 1 빼기 10분의 1분의 100은 9분의 1000, 약 111.11m 이내에서 유한한 시간 동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제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장의 역설입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두 육상 선수가 100m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보며 달리며 각각 50m를 달린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초 만에 100m 떨어진 사람과 만났으므로 10초와 5초는 같습니다. 즉 모든 시간은 그 절반 길이와 같습니다. 경기장의 역설은 오늘날 상대 속력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같은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열차의 속력을 V라 할 때, 한 열차에서 느껴지는 다른 열차의 상대 속력은 2V가 됩니다. 속력이 2배가 되니 시간은 당연히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학자 로렌츠는 초기 조건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논의 역설이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제논의 날개짓이 수학계 여기저기에 토네이도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학자들은 점과 선 등 기본 도형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클리드는 원론에서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짧은 동영상도 사진과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론을 의심하고 모순을 발견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귀르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은 무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피직스에서 무한을 언급하고 있으며 갈릴레이는 자연수와 제곱수는 크기가 같다고 주장합니다. 수학자들은 무한등비급수를 통해 무한합이 유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길베르트 무한호텔은 무한의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집합론의 대부 칸토어는 마침내 무한에도 급이 있다, 즉 무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물체의 운동과 넓이를 쪼개서 기술하는 학문 미적분을 탄생시켰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시간과 플랑크 길이가 탄생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시각으로 화살이 날아간 연속적인 동영상을 시간이 0인 사진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논의 역설과 그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20세기 최고의 지성 버트런드 러셀의 이발사 패러독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